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2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이 강의하는 7, 8월 강의 안내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카페와 학원 또 기타 이제 여러 이렇게 안내하는 곳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먼저 빠르게 보고 PPT 잠깐만 보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가 볼게요. 토요일날 강의입니다. 저는 일단 토요일날이고요.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명칭은 적중 예상 영역별 문제풀이입니다. 영역별로 가는 거예요. 영역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미술 임용고시 시험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 화면 올라가면 7월 3일 첫날 토요일날 개강합니다. 요날 개강해서 21일인데 아마 중간에 휴가가 있으면 여러분과 의논해서 한 주 정도는 휴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실제 기출문제와 난이도가 동일한 기출문제 동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6월 20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문제도 그래요. 제 생각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려면 작년에 최소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기출문제를 풀고 그거를 합격할 수 있는 컷 점수까지는 되어야만 올해 시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용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은 다르게 매년 새롭게 출제를 하는데 매년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문항별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작년에 비해서 쉬운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처음 나오는 것이거나 좀 어렵게 나오거나 또 쓰는 방식이 다르거나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작년 기준을 놓고 작년 모의고사 기출,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를 놓고 그걸 좀 풀었을 때 어쨌든 컷 점수는 되어야만 됩니다. 실력이. 따라서 6월 20일 날 보는 모의고사도 작년도 기출 문제 문항 형태와 똑같아요. 1번이 교수법이면 저도 1번 교수법입니다. B형 11번이 서양 현대미술사면 저도 서양 현대미술사입니다. 물어보는 방식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자, 그렇게 7, 8월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 영역별이지만 1주는 미교론인데 미교론의 역대 기출문제 물어보는 형식과 문항 형태, 질문 방식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 것이 아마 그렇게 풀면 여러분들도 그 기출 실력에 맞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좀 떨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시험을 보고 정답 제시하고 내용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제출된 첨삭지는 개별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1주는 미교론입니다. 사상학자, 비평, 교육과정 일부 포함하겠습니다. 문제의 형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딱 떨어지게 영역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좀 두세 개 영역이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요. 2주는 교육과정, 3주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현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평가원에서는 표현 영역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서양회화, 전통회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 4주차는 대체로 디자인 계열, 그 다음에 5주차는 대체로 동미사, 중미사, 활온 계열, 그리고 이제 한국미술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주차가 한국미술사, 7주가 서양미학, 서양미술사, 완투 이렇게 됩니다. 요 패턴은 우리 1월부터 계속 같이 돌아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1월 달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 3, 4월 달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 5, 6월 달에도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다 보면 저절로 회독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내려가서 이거 모의고사 20일 날 한번 보세요. 문제 풀어볼 만할 것 같아요.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문제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시간표고요. 아침에 교육화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1교시, 2교시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때도. 그래서 실력 체크 모의고사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 문제의 유형, 난이도, 영역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들 수 있고, 직강으로 와서 푸는, 그래서 제출한 시험지만 채점을 하겠습니다. 요번 모의고사는 채점이에요. 첨삭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별도의 편지글이나 혹은 뭐 이것이 5개념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안내는 좀 거의 생략할 거고 점수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답에 정말 정답이 되는 키워드만 빨갛게 동그라미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인데도 어떤 경우 동그라미가 달랑 2개, 2점 맞았다는 거죠. 어떤 거 동그라미 달랑 4개, 뭐 혹은 뭐 몇 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작년에 시험 봤던, 그래서 합격했던 혹은 아깝게 안 됐던 분들의 복귀된 답도 제가 그렇게 첨삭을 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냥 깔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글을 많이 써도 실제로 받는 점수,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나 문장, 구, 절 이런 거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요번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 공부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잘 만들어 보세요.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뭐 상담도 하고 뭐 첨삭, 뭐 학습관리, 형성평가 이렇게 지금 3,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이제 합격에 이르도록 해나가는 그 제가 성이 정씨라서 정케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영역별 문제풀이고요. 7월 3일 개강하고요. 그 다음 실전 적중이 가장 큰 것이 목표입니다. 요번 5, 6월 달 꼭꼭 80회 현재 하고 있는 것부터 해서 7, 8월 달, 9, 10월 달, 11월 최종 모의고사까지 전체 냈던 문제에서 올해 또 역시 꼭 적중 혹은 부분 적중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장 우선된 목표입니다. 요 부분은 적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어떤 집착은 저는 노량진에서 제가 가장 높다라고 자부합니다. 적중시켜야겠다는 집착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쳤던 거, 제가 냈던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오던 도파이 나오던 혹은 뭐 전체가 나오던 혹은 그 문제의 답이 우리가 풀었던 답이든 간에 시험장에서 그걸 받아보면 여러분들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낯선 문제를 막 초정해서 푸는 거하고 이거 봤던 건데 하고 푸는 거하고는 입장차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출과 동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연습하기도 아마 딱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문제 퀄리티만큼은 우리 미술과에서는 최고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정답은 모두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책을 근거로 냅니다. 그냥 다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우리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 혹은 대학교 특강 갈 때 알려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대체로 작년까지 2021학년도까지가 총 23문항 중에서 한 19개 정도 근접했거나 적중했거나 그래서 적중 혹은 부분 적중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고 13학년도는 선택형이라서 요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14학년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자랑이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최면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요. 결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출제 관점에 벗어나는 것 과감하게 버릴 거고요.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제끼겠습니다. 나올 만한 것들만 낼 거고 책을 열심히 사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러한 일 생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이요.
일정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일단 9시 20분까지 일찍 오셔서 개별적인 학습을 하시거나 제가 주는 자료로 백지 쓰기를 하십시오. 이왕이면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아예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조별 스터디가 아예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수업 끝나고 남아서도 조별 스터디 했고, 시험 보기 전에도 조별 스터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모였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모여서 좀 하시고요. 9시 반 시작해서 90분 정확하게 전공 A형 보겠습니다. 문제수 똑같아요. 전공 A형. 그 다음에 이제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전공 B형. 역시 문제수 똑같습니다. 기입형 2개, 나머지 서술형. 이렇게 가겠습니다. 점심 열심히 먹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할 건데, 끝나는 시간은 앞뒤로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영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의 핵심 이론 정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서, 심화서, 마인드맵을 좀 가지고 다니시고, 교육과정 할 때는 또 교육과정 그 해설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피세요라고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좀 펼쳐서 수업 들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기본서가 아니어도 본인들이 만든 단권화 그런 거 다 지참하셔서 이론 정리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1시간 정도 혹은 시간이 좀 짧을 수 있겠죠. 요거를 중요한 문제는 다시 풀어볼 겁니다. 영역별로 중요한 문제이거나 혹은 제가 문제로 내주지 않았던 수업 시간 전개했던 주제들도 불러드려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유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담도 하고요. 스터디도 하고, 혹은 뭐 그냥 잡담도 좋고요. 바로 옆에가 연구실이니까 편안하게 오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커피보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맛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애들 좀 갈아놓고 사놓고 할 테니까 그냥 커피 이렇게 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산미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시더니 점점 안 마시고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종류 바꾸겠습니다. 연구실 자주 오시고 자꾸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질문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상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자주 오십시오. 자,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시간은.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요. 영역별 문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합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어요. 자부하고 있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올해 출제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만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문항 개수 채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문항 개수 채우려고 그냥 급급해서 나오지도 않을 만한 혹은 옛날 구서술형 스타일 같은 거 내지 않겠습니다. 꼭 올해 나올 만한 걸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독서 하고요. 참고도서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제가 상상해서 내지 않습니다. 정답도 제가 상상해서 내가 쓰는 문장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문장이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거나 혹은 그 책을 통해서 혹은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답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정답을 외워서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수를 못 받아요. 반대로 필독서와 참고도서로 만들어 드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기 때문에 만났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몰라도 그걸 외워서 쓰면 바로 점수가 되거든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책을 가까이 하고 필독서로 문제를 만들고 필독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답을 구성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배점 기준표도 최소한
상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거나 자기 글을 좀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핵심 키워드 문장은 요즘도 하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그것만 딱 외울 수 있도록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영역별 강의 핵심은요. 일단 기출 분석과 출제 방향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매주. 자, 첫째 미교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걸 매주 알려드릴 겁니다. 매주.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더 살이 붙겠죠. 오늘도 이제 항공미술사인데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오늘 중국 그 화풍을 좀 맥락적으로 잡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항공미술사를 좀 더 분화해서 쭉 잡아드리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주 출제 방향과 기출 분석에 따르는 어떤 경향치 정도를 매주 알려드릴 거고요. 요게 아마 개별 공부 방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문제 풀고 따라오는 것보단 요런 게 나온다고 그랬지, 요런 방향이라고 그러셨지, 그러면 나도 요런 주제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자기 공부 방향 잡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에 대한 키워드 문장 요거 제시해 드릴 거고, 문제와 관련된 주변 이론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첨삭은 1357로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직강이 있고 토요일날 있고, 요 강의가 아마 인강은 화요일날 업로드 되는 거니까 화요일날 강의 듣고 목요일까지 제출하면 금요일날 저한테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한 주는 직강, 한 주는 인강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첨삭을 해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답안지 양식은 꼭 좀 크기는 꼭 좀 지켜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지난주에도 A형으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답지를 B형으로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양식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담당 직원이 막 스캔 뜨고 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 답지 양식과 크기는 잘 지켜서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첨삭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적인 거니까 본인에게 필요하면 내시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첨삭을 합니다. 채점은 문항별로만 채점합니다. 전체 종합 점수는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계산 안 해드리고 그냥 각 문항별 점수만 해드립니다. 전체 점수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나 8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50점이야. 이걸로 어느 적 할까? 이렇게 자꾸 의미 없는 수치에 자꾸 마음을 두더라고요. 그런 건 의미가 없죠. 일단 자기 실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첨삭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적어드린 거 5개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서술하는 문제점 좀 고치시고. 그런데 올해는 많이 개선됐어요. 1, 2월 달에 비하면 여러분들 쓰는 것들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서술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력이 올라갔단, 쌓였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점수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완료하고 완료된 상태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의 완료는 11월 달입니다. 11월. 그래서 11월 임용고시 1차 시험. 이것이 D-Day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날 직전까지 복습하고 또는 새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과 9, 10월 달에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아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로 바뀌어진 형태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책으로 문제를 내는 거고, 1, 2월 달, 3,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5월, 6월, 7월, 8월부터는
문제로 공부하는 거야.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점수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점수에 마음 쓰지 마시고 복습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완결된 공부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때 실력이 자기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점수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총점이나 점수에 마음 쓰지 마시고 복습에 마음 쓰시고요. 반복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암기도 하셔야 돼요. 주기적인 암기. 예를 들어서 7, 8월 달 1주가 미교론인데 8월 달 끝날 때쯤 8주가 미술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5, 6월 달 6주인데 한미사예요. 그러면 미교론 배운 지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달이 넘어갔네.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그런 애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최소한 3주의 전체 영역을 한 번을 돌리거나 2주의 전체 영역을 한 번 돌리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1월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이 제 목표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또 만났던 그 한 여러 명,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있는 그 여러 명들의 합격도 정말 전 꼭 했으면 좋겠고, 또 직강 여러분 또 얼굴 모르고 그렇지만 이 인강 제 수업을 저를 믿고 수업을 듣는 인강생 여러분들 합격 정말 필요하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인 삼각경주라고 발 묶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제가 같이 발 묶어서 같이 뛰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꼭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7, 8월 달 강의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